안녕하세요. 야유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지난 영상 마지막 부분에 오류가 좀 있었는데요. 마이너스 옵션을 하시면 분양가는 내려가지만 그대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요. 입주 시 마감 임페리어를 하는 경우에도요.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서 개인적인 선택 사항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정자의 시그니처 분양은요. 50만 인구를 넘긴 파주 시민의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리는 청약인데요. 이 자의 청약을 위해 심지어 몇 년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이 계신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집자 공고 및 단지 배치도를 살펴본 결과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교차하는데요. 74A, 84A, 96A 타입 같은 경우는 동배치라든가 남향 배치도로 판상형 구조가 나와서 상당히 좋았던 구조이고요. 이에 다른 타입은 향 배치도가 동향과 북향, 서양 위주로 많이 나와서 조금 아쉬운 배치도입니다. 좋은 점은 대지 면적 대비 높은 녹지 면적과 우수한 조경을 자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이한 커뮤니티 센터와 게스트하우스까지 준비가 됩니다. 908동은 최고층으로 28층의 클럽 클라우드 스카이 라운지가 운정 신도시 최초로 선보이고요. 이 스카이 라운지의 상징성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GTX 주변으로 최고의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고층 주상복합이 사전 청약을 마치고 올해 안에 본청약이 대기 중에 있고 제가 기다리는 것은 주상복합의 본청약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기다려지는 입지인데요. 시공은 현대건설이 유력해서 힐스테이트나 아이파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운정 3지구의 활용 점점은 무엇보다도 GTX A 계통인데요. 신도시는 어디나 할 것 없이 도시 성숙기에 들어가면 그 빛이 찬란한데요. 저마다 자신이 둥지를 튼 도시가 좋아지고 서울이 부럽지 않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만 빼고는 서울을 부러워하지 않는 점이 신도시 주민들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강남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저도 강남 스타일의 잘 정돈된 바둑판 도로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요. 신도시에 아주 잘 적응한 케이스입니다. 생각해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서울을 떠나서 신도시로 이주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도 맞지만요. 강남과 비슷한 깔끔한 바둑판 도시 구조를 가진 곳이 당시 제 눈에는 신도시였기 때문인데요. 신도시 초기에는 맛집 인프라가 없어서 강남 가서 식사를 하고 오는 적도 많았지만요. 일단 음식이 서울보다는 짜고 담백한 맛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신도시가 5년, 10년이 지나가면 음식 간도 적응이 되고요. 맛집도 수없이 생기니까 업무가 아니면 사실 서울 갈 일도 없어집니다. 네, 살아보면 신도시만큼 쾌적한 도시도 없는데요. 하지만 가로수길이라든가 성수, 연남동 같은 주요 상권들은 핫플이기 때문에 또 가고 싶은 생각도 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추억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정자의 시그니처의 청약을 앞두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다 보면요. 서울에서 운정 가면 적응될까요? 서울까지 직장은 다닐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분들의 마음도 예전에 저와 비슷한 경우가 아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경기도를 고려하고 있고 청약이 뜰 때마다 어디로 넣어야 할지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역을 놓고 볼 것이며 분양가도 최우선으로 놓고 볼 것인데요. 직장과의 거리도 생각하고 아이들 학군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작은 플랜을 가동할 수 있는 경제력이 최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옵션 없는 자이 아파트는 입주 시에 어마무시한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은 최소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옵션 비용을 감안하면 운정 지역에서 나온 분양가로는 결코 낮은 분양가는 아니고요. 미래 시세 차익을 주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약간은 듭니다. 바로 마주한 힐스테이트 운정 84 타입이 5월 실거래가가 평균 6억이고 대장주인 현대 아이파크의 실거래는 6억 6천입니다. 주변 단지 대비 현 시점 기준으로 시세 차익은 거의 없는 분양가입니다. 그럼에도 분상제를 적용받은 공급가를 내기 위해서 주변 시세 대비 약 8천에서 최고 1억 4천의 낮은 분양가이긴 하지만요. 옵션비를 감안하게 된다면 큰 분양가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 옵션 즉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 틀만 있는 집에 들어가서 모든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았어요. 차라리 낮은 분양가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고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 이자 부분에서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입주 하시는 분이라면 입주 때 나만의 스타일로 5천에서 1억 정도 들여서 멋진 인테리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입주 시기에 높은 잔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우선은 등기를 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잔금이 부족해서 등기를 못 치는 리스크는 최소한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전세를 줄 경우에는 임차인과 협의되는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를 세팅하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전매나 매매를 할 경우에는 실입주자에게 인테리어가 없는 만큼 가격 조정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요. 이런 경우의 수를 가정한다면 우선 당첨이 되고 나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고 최소의 금액으로 분양권을 획득한다면 이 또한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자기가 입주하는 시기는 2025년 부동산이 조금 올라가는 시기가 될 수도 있고요. 현 시점에서는 주변 시세에 대비 시세 차익이 없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GTX-A 개통 시에는 초역세권 주상복합의 입주와 역세권 주변으로 민간 분양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풀리는 지역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되면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이 나올 수 있어서 입주장 초기에는 가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가 100% 추첨제 물량으로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96A 타입입니다. 약 38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완벽한 평면도 구성으로 당첨만 되시면 가장 인기를 누릴 타입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관에서 들어오셔서 바로 카운터형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날 것 같고요. 팬트리 역시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할애했습니다. 침실 3과 침실 2가 있고요. 거실도 굉장히 큰 강폭 거실입니다. 그리고 안방이 있고요. 발코니와 실외기실, 드레스룸은 중형 평수답게 양쪽으로 시스템 선반을 배열할 수 있겠고요. 이곳에 스타일러 같은 거 놓으실 수 있을 만큼 실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넓은 드레스룸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상형 구조니까 기본적으로 포베이를 주었고요. 알파룸, 주방, 다용도실, 드레스룸까지 창문이 다 들어가 있고요. 주방도 굉장히 넓은 디귿자형 주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방 특화 옵션을 선택하시면 이곳에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특별히 룸이 4개가 필요 없는 세대는 이 부분을 허물고 이곳에 식탁을 별도로 세팅할 수 있습니다. 6인용이나 8인용 식탁을 놓을 경우에 레스토랑 같이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옵션을 선택하실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도 상당히 크게 나와서 세탁기 공간과 이곳에 또 싱크대도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조 빨래라든가 또 충분한 수납 공간을 함께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38평의 특징을 살려서 이 주방 공간을 좀 멋있게 꾸밀 수 있는 옵션들이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자이의 옵션 중 조명 옵션이 상당히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요. 모델하우스 가셔서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8평의 경우 대형 팬트리가 있기 때문에요. 수납 공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96A 타입이 좋은 이유가요. 전부 다 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가장 좋은 평면도에 가장 좋은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무랄 데 없는 평면도에다가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 타입을 건너뛰기는 쉽지 않겠죠. 한층 분양가를 봤을 때 11층에서 15층이 5억 9,400이고요. 층은 6억까지도 넘어갑니다. 5억 9,440에다가 기본 옵션을 선택하시면 3,216만 원이 들어가고요. 주방 스타일업을 선택하시면 5,194만 원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레스토랑 분위기가 나는 주방과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을 놓을 경우에는요.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96A 타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플랜을 세우실 때는 분양가 플러스 옵션 이거 2개 중에 하나 보시고요. 플러스 중도금 이자 플러스 취득세 함께 계산하셔야 됩니다. 기본 옵션 기준으로 약 6억 9천 정도 예상 금액이 나오고요.
만약에 풀 옵션으로 들어간다 하면 여기에 2천만 원 정도 더 하면 되니까요. 약 7억 1천 정도의 예산 플랜을 가지고 청약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6B 타입으로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현관 창고가 이 속이 굉장히 깊은 수납형 현관 창고가 있고요. 이곳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주보는 곳에 역시 팬트리 공간이 상당히 크게 있는데요. B 타입은 팬트리 공간을 이렇게 2개를 주었습니다. 가정 욕실이 있고요. 침실 3가 침실 2가 있고 주방은 역시 디귿자형이고 다용도실도 크게 나왔습니다. 이 주방 공간 역시 주방 업스타일로 옵션을 선택하시면요.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을 놓고요. 이 부분도 필요한 장식장들로 채워지면 훨씬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 거실 자체를 넓게 쓰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주방 공간을 고급스럽게 가는 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96B 타입의 최고의 큰 장점 중에 하나죠. 타워형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맞동풍이 안 되는 구조인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거실을 양창으로 주었습니다. 확실히 개방감이 있고 환기도 훨씬 잘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방은 38평답게 좀 크게 나왔습니다. 드레스룸은 A타입 대비 조금 작게 나왔네요. 대신 안방의 길이가 조금 더 길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 배치도를 보면 905, 906, 907동에 되어 있고요. 4호 라인입니다. 다만 향이 서양과 일부 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904동과 909동, 908동에도 배치되어 있는데요. 역시 서향과 남향을 보고 있고요. 서남향, 이쪽 2호 라인은 동남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96C 타입입니다. 평면도가 좀 특이하죠. 기본적으로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속이 깊은 현관 창고가 있고요. 신발장 있고요. 가정 욕실. 특이한 것은 팬트리가 2곳이 있으면서 속 깊은 현관 창고가 있기 때문에요. 수납은 좀 넉넉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방 구조가 좀 길쭉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을 놓고요. 이곳에 큰 식탁을 놓으면 분위기는 어느 정도 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실과 차단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는 저도 익숙하지가 않은 구조인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 결과 거실과 분리된 느낌의 주방 공간을 가져가기에는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나름대로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드레스룸이 그렇게 크지는 않게 나왔다는 것. 동간 배치를 한번 보면요. C타입은 904동과 9동, 8동 이 코너 끝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향도 북동향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쪽 공간이 남쪽의 일조권을 조금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타입은 전체 77세대 중에서 중간 가격을 보면 5억 7,700이고요. 6억 1,000입니다. 다음은 39평에 해당하는 99A 타입입니다. 총 42세대고요. 특별히 2세대, 분리세대 가능한 집입니다. 벌써 현관이 2군데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현관 1로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침실 1과 거실, 주방 공간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침실 안에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 다 있습니다. 이 빨간 점선으로 된 체크 네모 박스가 2세대를 나눌 경우에 경계가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관으로 들어오실 경우에도 신발장과 욕실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을 하나로 쓰게 되고 이 침실 3을 쓰게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계 부분에 이쯤에서 가벽을 치게 된다면 가족 욕실은 이쪽에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침실 2와 또 이 거실, 침실 1까지 이쪽 세대로 편입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리세대의 경우 오픈형 발코니가 있어서요. 약간 유럽 스타일을 풍기는 커튼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9A 타입 같은 경우는 자녀가 독립된 공간으로 쓸 수도 있고요.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서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네, 99B 타입은 3세대입니다. 905동과 6동, 7동 1층에 배치되고요. 1층에 배치되는 관계로 이렇게 5개 공간을 서비스 면적으로 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신발장 현관 창고가 있고요. 팬트리 2개 있습니다. 디귿자형 주방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은 역시 양창으로 되어 있네요.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 발코니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온 것 같고요. 특별히 이 99B 타입 같은 경우는 침실 하나가 상당히 커서 이곳에 드레스룸을 넣어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5억 9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자이 시그니처는요, 96 타입부터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용으로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요, 업무용이 아니라서 이 부가세 환급은 안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정 자이 시그니처는 당첨 시에 계약금을 15% 넣게 되어 있는데요, 1차 계약 시에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고요, 2차 계약금은 7월 30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입하셔야 되는 조건이고요. 중도금은 6회차로 10%씩 나눠서 내고요. 이자는 무이자 아닙니다. 펜트하우스는 또 마지막 영상으로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